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된 아줌마입니다. 결혼 5년 차고 아들 하나 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내심 남자아이를 바라셨거든요. 무조건 아들만 낳아야 한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 낳는 거,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이 와주긴 했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의 복덩이인지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있네요. 아들이 아니었어도 며느리 홀대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더 잘해주시는 건 있는 듯 해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라는 그런 소리도 안 하시고 요즘은 하나만 잘 낳아서 기르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하세요. 저희 형편상 둘째는 힘들기도 해요. 저희가 워낙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럭저럭 자기 밥벌이하고 사는 정도예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전공을 살려 취직을 했어요. 대출은 취직하고 결혼 전에 다 청산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저는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저희 친정이 부잣집은 아니어도 자식들 대학 학비 걱정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지원 대신 대출을 받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데 나가는 비용들을 아까워하셨거든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쓰는 돈이 아깝다 하셨죠. 근데 저보다 더 꼴통이었던 남동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학비와 생활비, 용돈까지 전부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고기 반찬은 무조건 남동생부터 먹어야 했어요. 그날 고기가 적다면 제 몫은 없었어요. 먹는 것뿐이겠어요? 메이커 옷과 신발을 신고 다닌 남동생과 달리 저는 시장에서 산 옷과 신발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집을 비우면 제가 남동생의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남동생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저보다 어린 동생을 돌보는 건 누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남동생과 고작 1살 차이였어요. 돌봄이 필요한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고 남동생을 미워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해 주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빨리 철이 들었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립하는 방법부터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남동생은 자기 손으로 라면도 하나 못 끓여 먹는 놈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랬으니까요. 고생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남들 다 하는 알바도 한 번을 안 했죠. 그리고 운 좋게 대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운도 실력이라면 실력일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었던 저와는 달리 남동생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었어요. 결혼도 저보다 더 빨리 했어요. 부모님께서 남동생에게는 집을 해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는 1,0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그나마 손주들한테는 차별 없이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남동생은 딸 하나 키우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낳은 자식이라고 예뻐하시고 제 아들은 남자아이라 예뻐하시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남아선호 사상에 점점 정을 뗐어요. 지금은 시부모님과 더 가깝게 지내요. 핏줄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제게 더 잘해주시는 분도 시부모님이세요. 저는 친부모님께 기대지 못했던 만큼 시부모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친딸처럼 지내요.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돈이 많아도 항상 메말랐던 친정보다 돈이 없어도 따뜻한 시댁이 더 좋네요. 그런데 남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남동생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아내가 나랑 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고 올케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외도까지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누구의 말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동생과 엄마의 평소 행실은 저도 잘 알아요. 남동생은 생산직이지만 대기업 소속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교대 근무를 해서 힘들다며 집안일이나 육아는 등한시했고 결국 올케는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전업 생활을 했어요.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하려던 올케를 다그치던 엄마도 큰 역할을 했죠. 올케가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항상 무시를 했어요. 그깟 돈 벌어올 바엔
집에서 남편 밥상이나 잘 차리라고 윽박도 지르셨어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말을 하며 항상 무시를 하셨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저러시는데 사람들이 없을 땐 얼마나 더 모질게 하셨을까요? 참다 못한 올케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동생은 전업인 올케의 경제적 상황과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했어요.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 이혼하고 싶으면 애 놓고 나가라고요. 올케는 정말 힘들었는지 그대로 나갔어요. 친딸인 저도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갔는데 생판남인 올케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올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문제는 남동생의 이혼 이후에 생겼어요. 밥 한 끼도 제 손으로 안 차려 먹던 남동생이 딸을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친정엄마가 조카의 주 양육자가 되셨어요. 저는 친정부모님께 가끔씩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의 이혼 이후로는 항상 애보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언제부턴가 전화를 하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정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잘 지냈니? 네, 어쩐 일이세요? 네 남동생 올해 결혼할 것 같구나.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이혼한 건 얘기를 했는데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더라고. 이제라도 얘기하면 되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자기랑 결혼할 남자한테 자식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땡땡이 우리 집에서 살잖아. 가정 생기면 다시 데려가겠죠. 식도 올리기 전에 깨질까 봐. 그게 걱정이다. 뭐 어쩌겠어요. 엄마 호적에 올릴까 하다가 또 자주 마주치면 들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숨길 걸 숨겨야죠. 그런 걸 어떻게 숨겨요. 솔직히 말하고 받아달라고 빌어야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땡땡이 데려가면 어떻겠니? 제가 키우라고요? 네가 입양을 해서 호적 정리도 하고 네 딸처럼 키우는 건 어떠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너도 땡땡이 많이 예뻐했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죠.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동생하고는 얘기 다 끝냈어. 너만 괜찮다면 네 딸로 키워도 된다고 했어. 누가 괜찮대요? 전 안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연락하지도 마세요. 항상 남동생에게 희생하던 저였으니 이번에도 괜찮다고 할 줄 아셨을까요? 하지만 그때와 저는 달라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께 매달렸지만 지금은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부모님께 애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미 친정부모님께 남은 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저런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동생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야.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해? 누나,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나 평생 혼자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 누나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동생은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 않아? 자업자득이지. 네 자식은 네가 키워. 우리 사이에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딨어. 애들 사이도 좋잖아. 조카한테도 누나가 생기면 좋지 않겠어? 누나가 나 돌봐줬던 것처럼 말야. 나는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어. 나는 너한테 식모나 다름없었으니까 그걸 네 딸한테도 시키겠다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혹시 매형이 반대해? 매형이 외동이라 형제간의 정을 못 느껴봐서 그래. 누나가 설득 좀 해주면 안 될까? 네 매형이 아니라 내가 반대야. 너 결혼한다는 여자한테 가서 다 까발려줄까? 너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얘기해줘? 왜 이혼했는지 말해줄까? 네가 와이프랑 자식은 개똥으로 아는 천치 같은 놈이라고. 시부모 될 사람이 며느리는 개밥 취급하는 사람들이라고.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도 놓고 도망갔겠냐고. 하나하나 다 까발려줄까? 누나가 돼서 남동생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냐? 네가 그러고도 누나냐? 내가 네 누나가 하고 싶어서 했는 줄 알아? 그딴 거 줘도 싫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너도
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다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존재구나. 본인들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처리해주는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구나. 하물며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된 남이었던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데 한 핏줄인 사람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저는 그날부로 가슴속에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한 톨의 희망마저 모두 버렸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제가 그 정도였던 거겠죠? 그 뒤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아마 재혼을 못한 것 같아요. 만약 재혼을 했더라면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결혼식장에 끌고 갔겠죠. 자기 아들한테 요만큼의 흠도 잡히는 게 싫어서요. 조카가 안쓰럽긴 하지만 제가 감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죠. 지금 심정으로는 부모님 장례식 때나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가 되면 그 얼굴들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희 부모님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더 그래요. 내 심장까지 꺼내어주고 싶은 게 자식인데 나한테는 왜 그러셨을까? 이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신경을 쏟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냥 제 곁에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행복한 꿈만 꾸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죠?